그래서 비트코인 자체는 사실은 별 문제가 없고 호재가 너무 넘쳐나는데 네. 경기 침체가 너무 걱정이 돼요. 아, 아직은 비트코인은 위험 자산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쵸. 금처럼 안전 자산은 아니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진행된다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거죠. 네, 우리가 아무래도 비트코인에 기관 자금이 들어오는 거를 다들 기다리고 있으실 텐데, 코인 관련해서 기관 자금들의 흐름은 현재 어떤가요? 기관 자금은 지금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연기금들도 지금 하나씩 하나씩 들어오고 있고, 요번에 들어온 것 중에 네, 하나가 미시간주에서도 그죠? 연기금이 들어왔고, 그러니까 지금 음, 미국주 지금 세 개가 들어와 있잖아요. 위스콘신주하고, 네, 그다음에 저지시티랑 그다음에 미시간주하고 세 개가 들어왔으니까 나머지 야, 주들도 사실은 기관 자금이 더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기관이라는 게 사실은 블랙락에서 이제 관계를 하잖아요. 그래서 블랙락에서 얘기하는 것 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올해 말이나 내년까지 그러니까 모델 포트폴리오에 5조 원 정도, 그죠? 그 비트코인 ETF를 할당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델 네. 포트폴리오라는 건 뭐냐면 블랙락이 가지고 있는 그 펀드들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 상품들 중에서 이제는 비트코인 ETF를 그 안에 한 5% 정도는 이제 할당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블랙락에서 5조를, 그러니까 자기들 ETF 다른 상품들, 그러니까 IBIT 말고 다른 ETF 상품들의 비트코인 ETF를 담겠다, 이런 거네요. 자사가 관리하고 있는 상품에 비트코인을 이제 어느 정도 담아서 비트코인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우,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한 1년 내니까 뭐 바로 일어날 일로 봐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죠. 비트코인 시총 상승에 엄청 큰 영향을 끼치겠는데요? 그 블랙락이 그 지금 총 ETF를 운영하는 자금 중에서 요번에 비트코인 ETF가 그 총 그 수익 중에서 20% 정도 차지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총 이야, 수익 중에서 20%를 블랙락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이 지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음, 시장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노다지네요, 노다지. 그리고 아무도 뱅가드 같은 이 기업도 아직 안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독주할 네, 수 있는. 그리고 음, 또 트럼프도 얘기했던 것처럼 레리 핑크를 재무부 장관 또 얘기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블랙락 입장에서는 지금 아주 새로운 블루오션 아무도 음. 참가하지 않는 그런 상품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레리 핑크가 정말 인사이트가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전통 금융 쪽을 담당하던 곳에서 이렇게 암호화폐 ETF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마케팅하는 게 좀 부담이 됐을 법도 한데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그 대기업의 CEO들은 우리들보다 하여튼간 그 인사이트라는 게 훨씬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더 유연하고, 그 다음에 음,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내는 게 CEO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느 정도 뱅가드하고 블랙락이 있었을 때 블랙락이 약간 밀리고 있는 입장이었었는데 요번에 음. 비트코인 때문에 완전히 역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야, 블랙락이 앞으로도 좀 잘 해줬으면 좋겠네요. 응원하게 그래서 되네요. 저번에 저희가 물렸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블랙락 형님을 믿고 그냥 물리고 어, 가자. 네. 왜냐면 블랙락 블랙락이 평단이 탈출시켜 얼마나 주실 그랬죠? 거다. 블랙 6만 500이에요. 야, 그래도 이제 익절했네요. 아, 이익 구간이네요. 이제 평가 이익 구간. 그렇죠. 그래서 단기 어, 투자자들이 지금 그 가지고 있는 평단이 한 6만 3천 얼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네. 요번에도 출렁거리긴 해도 한 6만 3천 원 좀 위에서만 6만 3천 5백 위에서만 비트코인 좀 지지를 해주면 사실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더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 사실은 뭐, FOMC 요즘에, 때문에 네. 네, 좀 변동성이 크긴 하겠지만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6만 5천 달러 이상만 계속 유지를 해주면 어느 정도 치고 올라가지 음,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6만 5천 밑으로 떨어져서 뭐 한 6만 2천이나 6만 3천까지 이렇게 한번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차트적인 관점에서는 6만 1천까지도 괜찮다고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래도 다행인 건 뭐냐면 대선이 다가오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적인 이슈잖아요. 그리고 네, 지금 단기채 발행은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유동성을 계속 주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사실 제가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거거든요. 이제 우리 오늘도 일본에서 금리 인상을 했잖아요. 그죠? 네. 엔캐리 그 자금들이 사실은 이제 빠져나가면서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면서 그 돈이 비트코인 시장으로 좀 들어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음. 있거든요. 그러면 좀 더 아, 비트코인 그러면 시장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오히려 그러니까 일본 쪽의 금리 상승이 미국으로 자금들이 다시 돌아가게 되고 그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NK 자금 때문에 어쨌든 그 자금의 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지금 별로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주식시장에 있는 그 돈이 다시 코인 시장으로 넘어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능성이 없진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엔비디아가 막 달리고 있었을 때, 네, 비트코인 조롱하는 사람들 사실 너무 많았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 좀 어느 정도 좀 반대 입장이 좀 펼쳐졌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가장 큰 이슈가 있다면 어떤 걸 들 수가 있을까요? 요즘 가장 큰 이슈는 어쨌든 대선 이슈가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자꾸 음. 지갑 이동들을 하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그냥 지갑 이동만 해도 투자자들이 그냥 떨어가지고 패닉셀 나오고 그러니까 뭐 우리 마운트 국수라고 하잖아요. 걔네들도 네.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네. 그냥 미국에서 그냥 지갑만 이동을 해도 다들 그런 이슈들이 그리고 요즘은 너무 정보가 공개돼 있고 정보량이 너무 많으니까 네. 오히려 투자자들이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정보가 어, 너무 많아. 너무 또 바로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지니까 음. 사실은 뭐 이런 말 저희 별로 안 쓰는데 세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 네. 어쨌든 이 판을 만드는 사람들이 조금 더 우리를 좀 하드하게 좀 더 운전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개미를 털 때도 정말 스마트하게 하드하게 털지 않으면 개미들이 안 털리니까 그런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 물량 지금 움직인 거는 한 3만 개 정도 움직인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너무 네네. 공교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타이밍이 일부러 민주당에서 너무 비트코인 시장이 네. 좋아지면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제 생각에는 팔지는 음. 못해도 이동을 시킨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파는 팔면 거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팔지는 않을까요? 그게 사실 제일 궁금하거든요. 만약에 제가 해리스라면 안 팔죠. 어, 왜냐하면 팔았다가는 지금도 사실은 그 비트코인 시기에서 우리 이쪽 그죠? 암호화폐 투자자들한테 인기가 별로 없는데 그것까지 네. 팔았다가는 완전히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면서 암호화폐를 하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 민주당을 버리고 트럼프한테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코인이 캐스팅 보트다. 이런 말이 네,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코인, 같아요. 코인 투자자가 어쨌든 5천만 명 정도가 있고요. 미국 인구의 한 18%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어,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선택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어차피 대선에서는 보통 요번에는 바이든을 엄청나게 트럼프가 이겼었지만 해리스가 온 네. 다음부터는 제 생각에는 한 5, 6% 정도 차이가 날 거라고 보거든요. 오, 그러면 결국은 캐스팅 보드는 우리가 갖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5, 6%면 꽤 크게 보고 계시네. 요즘에 여론조사 보니까 한 2%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근데 그 제가 이제 미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네. 거기서는 분위기가 그냥 트럼프가 됐다고 보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아, 한국이 워낙 트럼프를 싫어하니까 아, 트럼프가 이길 때는 보도를 안 하고 아, 헬스가 이길 때만 보도하는 경향이 있지 않냐, 좀 평가적이지 않냐, 뭐 그런 얘기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 뭐, 1, 2, 3위, 대선 후보 1, 2, 3위가 사실 트럼프랑 해리스랑 뭐 이렇게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로버트 케니디 주니어가 그래도 아주 소액이긴 하지만, 소수이긴 하지만, 3위 정도는 차지하는 걸로 보이고 있거든요. 네네. 로버트 케니디 주니어가 나중에 트럼프를 지지하게 되면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걸까요? 당연하죠. 어, 어쨌든 소수표라도 글로 가게 되니까. 그러면 로버트 사실, 네. 케네디 주니어는 아무래도 좀 암호화폐 정말 그분 완전 비트맥시더라고요. 그분 연설이 사실 저는 더 인상적이었거든요. 사실 그분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분이 만약에 나중에 트럼프를 네. 지지하게 되면 로버트 네. 케네디 주니어가 나중에 뭐 차기 정부에서 좀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보통 이제 트럼프는 저희가 좀 단순하고 되게 좋은 게 뭐냐면 트럼프가 네. 사실은 다른 거더 편하거든요. 음. 트럼프는 방입이 돼. 우리나라 돈을 우리는 내면 되거든요. 내고 네. 대신 트럼프한테 우리가 뭘 하나 줬잖아요. 그럼 네. 받으면 돼요. 어. 트럼프는 되게 딜이 가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쉽게 해서 후보를 내가 포기할 음. 테니까 저랑 어떻게 또 딜이 된다고 하면 오히려 사실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로버트 케네디 입장에서는 사실은 어차피 안 되니까 트럼프 네. 지지해주고 본인이 원하는 것도 얻을 수도 있고 트럼프도 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트럼프는 어. 정확하게 계산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멍청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네. 딱딱 정확하게 받은 건 받고 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바이든보다 트럼프가 상대가 더 편하다고 봐요. 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트럼프 지지해주고 뭐 재무부 장관 정도 하면 참 좋겠네요. 아니, 근데 제목은 안 될 것 같고. 레리 핑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야, 레리 핑크 되는 것도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만약 된다면. 레리 핑크는 사실 오, 완전 민주당 완전 지지자잖아요. 네네, 원래는 그랬죠. 이게 진짜 정치와 경제는 정말 모르겠어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영원한 적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영원한 친구도 없고.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으로 대동단결 약간 이런 느낌? 아, 그렇죠. 그리고 블랙락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이 살린 거거든요. 아니, 맞네요. 그렇게 큰 펀드를 운영하고 그렇게 많은 상품이 있는데, 그중에서 비트코인, 그죠? ETF가 20%의 수익을 먹여 살렸다는 거는 제가 만약에 CEO 입장에서도 이건 어떻게든 밀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 다음번에 차세는 RWA잖아요. 네, 어쨌든 우리는 가상화폐를 가지고, 암호화폐를 가지고 어쨌든 RWA를 쪼개야 되는 거잖아요. 코인을 가지고. 그러니까 네. 무조건, 또 이더리움 기반 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음, 레리핑크라고 하면 무조건 이번에 비트코인을 좀 밀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만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지금 6, 네, 7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여기서 네. 지금 시즌 종료를 시키는 거는 제가 블랙락 입장에서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러면 요즘에 음, 비트코인 시장에 가장 큰 위협이 있다면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그래서 비트코인 자체는 사실은 별 문제가 없고 호재가 너무 넘쳐나는데 네. 경기 침체가 너무 걱정이 돼요. 아, 오히려. 네,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이거를 9월 달에 어느 정도 비중을 반 정도 줄이려고 하는 건 원래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는 음, 원래 그냥 끝까지 가지고 가고 추매를 하면 추매를 했지 팔지 않거든요. 그리고 네. 일괄 매도가 제 스타일인데 왜냐면 이번에 너무 불안해요. 경제 침체에 좀 징후가 좀 있나요? 실업률이 증가하는 게 가장 문제거든요. 어, 그래서 샤메 법칙이라고 해서 실업률이 12개월 최저치에서 0.5% 정도 상승하면 무조건 경기 침체가 온다. 근데 아, 이거는 1965년 이후에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 아, 그래요? 근데 지금이 현재 0.4% 증가했다. 그래도 우리가 이제 또 걱정되는 게 뭐냐면 매그니센트 세븐이라고 하잖아요. 네. 젠슨 황이 지금 자사주 엄청 팔고 있잖아요. 아, 그건 좀 너무 안 좋다. CEO들이 무조건 팔잖아요. 제 경험상은 무조건 안 좋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네. 걱정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이 절대치로 봤을 때는 사실 정말 낮잖아요. 4.1%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그 법칙이 유효할까요? 그게 65년 이후로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음, 그리고 지금 사실 미국 경제가 지금 금융시장과 자산시장에서만 끌고 가는 거지, 실제적으로는 별로 안 좋다고 하잖아요. 평민들의 음, 삶은. 왜냐면 소비시장 뭐 상위 이런 게. 1%만 좋은 거니까. 상위 1%가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자산의 대부분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네. 사실은 그게 제일 걱정되는 게 경기 침체가 제일 걱정이고, 또 한 가지 지표 중에 하나가 만약에 유가가 60달러 선으로 떨어지면 사실 그 경기 침체거든요, 거의. 아, 그러니까 오히려. 유가도 사실 좀 걱정이 되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알다시피 윈터 이즈 커밍 이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뭐 왕자의 게임에서는 윈터 이즈 커밍이 좀 사실 안 좋았거든요. 그죠? 음, 위에 이제 북쪽에서 뭐가 내려온 거니까. 그러니까 음, 저희 입장에서 사실은 11월이 많이 기대가 되고 12월이 많이 기대가 되긴 하는데 이번에는 사실은 경기 침체라는 게 좀 많이 무서워져서 사실은 그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CEO가 자사주를 지금 파는 게 사실은 저희는 좀 가장 큰 리스크다. 가장 큰 불안합니다. 진짜 미국발 경기 침체가 오면, 와, 그건 어디로 도망가야 되죠? 도망갈 수가 없죠. 미국의 모든 자산시장을 거의 다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네,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지금 현금 보유량을 계속 늘린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좀 사실은 너무 도취되어 있으면 안 되고 좀 많이 음, 긴장하면서 지금 제가 2018년도에 굉장히 불안하고 힘들고 그 책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되게 힘든 경험들이 많았는데 지금 그 정도 많이 좀 불안해요, 사실. 어, 왜냐면 시드가 녹는 것도 녹는 거지만 원래 사이클대로만 가면 어차피 내년까지만 기다리면 되는데 뭐 하고서 그냥 편하게 기다릴 수 있거든요. 근데 네, 이거는 미국 자산시장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 만약에 나스닥이 무너졌어. 그러면 그냥 횡보를 하고 조금씩 그 주가가 빠지는 건 제 입장에서 괜찮은데 왜냐면 그 자금이 우리한테 올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나스닥이 그렇게 빠졌어. 자산시장이 안 좋아. 코인 시장이 좋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중국의 공산은행에서도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에요. 뭐 이렇게 막 칭찬을 해주고 하긴 하지만 아직은 비트코인은 위험 자산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위험 자산이지 금처럼 안전 자산은 아니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진행된다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제일 무서운 건 지금 비트코인 자체의 이슈가 아니라 미국의 경제가 무너지는 거. 경기 음, 침체가 제발
어떻게든 안 왔으면 좋겠고 미국이 그걸 다시 돈으로 막았으면 좋겠다. 음. 언제까지? 내년 말까지. 그럼 이 내년 부분 말까지 되게 막았으면 좀, 좋겠어요. 네, 좀 인상적인데, 그러면 9월에 매도를 일단 했다가 상황 봐서 다시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한 그러면, 정도만. 네, 그러니까 일부 좀, 네, 비중 네. 축소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뭘 보고 비중을 축소를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어떤 시그널을 보고 반응을 해야 될까요? 1월 달에 비트코인이 만약에 정고점을 뚫었다. 음, 그럼 정고점이 뚫으면 어쨌든 알트 좀 따라가겠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이상으로 9월 초까지 많이 올라줬다. 어느 정도 급격한 상승이 있으면 사실은 급격한 상승은 항상 조정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제가 원하는 이거 지금처럼 그냥 지지부진하게 가면 사실 팔 수도 없고 못 팔겠지만 근데 네. 만약에 생각한 것보다 정고점을 뚫고 어느 정도 상승이 이어가고 알트도 어느 정도 펌핑도 오고 하면 어느 정도 반응 비중을 줄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8월이나 9월에 정고점, 그러니까 한 7만 4천 달러 미치면 아직 팔 때는 아닐 수 있겠네요. 비트를 보는 것도 있지만 알트가 갑자기 막 펌핑이 많이 오고 음, 이더리움이 사실은 뭐 좀 더 이더리움 얘기도 하겠지만 이더리움이 좀 더 오르면서 뭔가 네. 알트가 좀 좋아진다고 하면 제 입장에서 그때 판단을 좀 할 것 같아요. 제 좀 총 시드의 양을 지켜봐야겠네요. 가지고 제가 만약에 좀 음, 1억이 있는데 갑자기 지금 5천이 됐는데 갑자기 뭐 한 1억 3천이 됐다. 그럼 반 정도는 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9월 달쯤에 다시 한번 인터뷰해서 좀, 그때 시황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팽돌이님은 개인적으로 비트코인 8만 달러를 돌파하는 시점은 언제쯤 보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대선 끝나고를 보고 아, 있어요. 그 연말에, 네, 연말에 트럼프가 됐다. 음, 그럼 이제 사실 항상 말씀드렸지만 기대감이잖아요. 네. 트럼프 취임 전이 사실은 더 많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가 되면은 8만 달러 못 갈 수도 있을까요? 요즘 시장이 되게 예민해가지고 악재 네. 하나가 뭐가 조금만 나와도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음, 만약에 대선에서 해리스가 되면은 도망가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그 가끔 하고 정도예요. 있어요. 해리스가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느니 그냥 다 팔고 말겠다 이런 뜻인가요? 다 팔고 말지는 알겠지만 본전은 다 뺄 것 같아요. 일단 본전만 그럼 수익금은 네, 냅두고 네네. 아니면 다 빼는 건 아니고. 다 빼는 건 너무 좀 아까운 게 내년 네. 3월까지는 그래도 좀 저희가 시즌을 좀 보고 있어서 근데 사실은 저는 트럼프가 되고 빨리 게리 겐슬러 죠 우리 위원장을 좀 목을 좀 날렸으면 좋겠는데 근데 가능하긴 한 거예요? 그 트럼프가 되면 바로 날릴 수 있어요? 임기가 내년 5월까지예요. 아, 그럼 내년 5월까지는 그러면 냅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트럼프는 뭐 연준 의장도 자른다고 하는데 연준의 회장은 못 자를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게리 겐슬러는 제가 볼 때는 뭐 그 정도는 본인이 아마 자진 사퇴하지 않을까. 어, 트럼프 되면 어차피 난 안 되는구나. 어. 그렇게 보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트럼프가 네네. 되면 올 연말쯤에 한 8만 달러 정도 보고 계시고, 해리스가 되면은 좀 불확실성이 되게 커져서 일단은 좀 비중을 많이 대폭 축소할 생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대부분 다 개인적인 관점이니까 네. 저는 요즘은 정치적인 게 정치 경제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치적인 게 음, 경제를 끌고 간다고 보기 때문에 네. 정치적인 이슈가 원래는 사실 자산시장이라는 게 정치 눈치를 많이 안 봤었는데 네. 요즘은 그게 좀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음, 트럼프냐 해리스냐에 따라서 빅테크 주식 빠지는 거 보면 트럼프 때문에 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요? 네, 네, 트럼프가 트럼프하고 빅테크하고 상극이에요? 트럼프가 엄청 싫어하거든요. 오, 니네 뭐 쉽게 해서 독과점 이런 거 얘기해가지고 트럼프는 사실은 빅테크보다는 IT 있잖아요. 처음에 그런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빅테크를 조금 사실은 좀 죽이고 그래서 전기차도 별로 안 좋아하고 테슬라도 사실은 별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선택하긴 했는데 어쨌든 똑똑하니까 근데 사실은 전기차 보조금을 뭐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 보면 빅테크 좀 주식 빠지는 게 트럼프 영향이 크다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음, 저는 8월 달에 이제 전당대회가 있어요 민주당에 그죠? 그래서 이제 어느 네. 정도 그래서 지지율이 좀 올라가고 그럼 지지율이 올라가면 빅테크도 주식이 좀 좋아지면서 나스닥이 좀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도 사실 미국 주식을 좀 빼려고 아, 생각을 하고 저는 주식 비중을 좀 조절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부자가 되려면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데 결국에는 공부로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 대체 어떤 쓸모가 있는지, 비트코인이 진짜 돈은 되는지,
그리고 투자의 기본 원리부터 시작해서 알트코인은 어떤 방법으로 고르고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당연히 알려드리고요. 차트 공부도 저는 코인 공부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언제 들어갈지 아니면 뭐 언제 수익 실현할지 이런 거를 지표를 따져보는 거죠. 그리고 선물 투자가 코인에는 가능하거든요. 안전하게 욕심부리지 말고 잘 쓰면 자산을 증식시키기에 좋은 수단 중에 하나지만 레버리지를 좀 쓸 수 있으니까. 하지만 과도한 레버리지를 쓰고 잦은 거래를 하면 순식간에 불이 날 수 있다. 그래서 기왕 할 거라면 좀 잘 배우고 판단을 해볼 수 있죠. 앞으로 있을 5년이 우리 인생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이드 해드린 대로 5년 동안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앞으로의 인생에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주는 강의는 아마 아예 없을 거예요. 저도 그런 강의를 원했었는데 제가 2021년부터 코인 투자를 처음 시작했는데 저는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강의도 없어서 삽질도 되게 많이 하고 손해도 사실 좀 많이 보고 했는데, 제가 겪은 시행착오와 그때 답답함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쉽게 다 알려드릴 겁니다. 처음부터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실 분은 코인생기초 10기에서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